안녕하십니까. 느타리 버섯을 키우는 훈이의 농장입니다. 오늘은 표고 톱밥 재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 그 배양 단계 표고 톱밥 베이지의 그 배양 과정 세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초기, 활착기, 중기 발열기, 그 다음에 후기 갈병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지난번에 말미에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충 설명하고 뒷부분, 충격, 생육 부분까지 연결해서 후반부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고 톱밥 재배, 그러니까 표고는 표고 버섯균의 특성에 의해서 실제 배양 과정이 다른 버섯에 비해서 독특하게 깁니다. 그래서 이 배양 과정에 대한 이해를 다른 버섯과 다르게 좀 깊이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 말미에 조금 깊이 설명했었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한번 초기에 복습을 한 뒤에 좀 더 그 지난 부분에 미진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제 이게 배양은, 배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 번 강조했듯이 배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온도입니다. 온도가 몇 도? 25도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25도 내외의 온도를 잘 유지했을 때 균은 제일 활착 상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균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표고 톱밥 재배는 세 단계로 나누었죠. 첫 번째가 초기 활착기. 활착기는 균을 접종하고 난 뒤에 균이 일정한 부위를 점령할 때까지, 보통 이제 접종 시점부터, 종균 접종부터 30일 이내를 활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안쪽으로. 활착기는 그 버섯균이 배지를 분해할 때는 열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열 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균이 배지를 분해하는 시점에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일부 자기 몸에 축적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열로 발산하기 때문에 실제 살아있는 살아있는 배지는 열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활착기란 접종하고 난 뒤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열 발산이 미약하죠. 밥을 먹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기 활착기에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온도의 포인트는 배지의 온도와 그 다음에 재배사 온도, 요 두 개의 온도 개념을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도 세팅을 한다 하면 보통 보일러의 온도 내지는 에어컨, 냉방기의 온도를 세팅하겠죠. 이거는 실내 온도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재배사 온도를 몇 도로 세팅하겠다 했을 때 그 온도고요. 실제 우리가 이 25도라고 하는 배양의 중요한 포인트 25도는 실제 배지 온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지 온도가 25도 부분에 가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배사 온도보다는 이 배지 온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실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사 내 온도를 관리할 때도 실제 이제 공중에 재배사 내의 온도를 관리하는 온도계와 배지 속에 꼽아서 사용하는 온도계를 두 개 병행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차이는 균이 배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지 속 온도는 실제 공기 중 온도보다는 조금 높게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항상 온도를 세팅하셔야 되는데, 실제 우리 초기 활착기에는 열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난다 그랬죠. 보통 2도에서 한 3도 정도 편차가 난다 그랬습니다. 배지와 재배사 온도 간에. 그래서 우리가 재배사 온도를 한 22도 내외로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정도로 관리하면 편차가 2, 3도 나기 때문에 배지 온도가 24, 5도 정도 관리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활착기에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냐면 열이 많이 나지 않는다.
이제 그러니까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 열이 많이 발산되지 않기 때문에 편차를 한 2, 3도 정도 높다라고 염두에 두고 재배사 온도를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도 내외로 관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달이 넘어가면 30일 이후부터 보통 한 60일까지 60일 전후까지 한 2달, 한 달에서 2달 사이에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중기로 분류해서 발열기라 그랬죠. 자, 한참 먹이 활동이 왕성할 때입니다. 왕성하기 때문에 이 열이 많이 난다고 해서 발열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편차가 한 5도에서 7도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지에 따라서. 이거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배지가 전체적으로 균이 배지 전체를 장악해서 전체를 분해하기 때문에 열이 축적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지 온도와 재배사 온도 간의 편차가 한 5도에서 10도 정도 나기 때문에 실제 재배사 온도는 한 18도 내외로 관리하시면 요거 감안해서 여기 또 한 3에서 25도 정도가 관리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온도의 개념은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세팅을 하는 보일러의 온도는 재배사의 공기중 온도이기 때문에 이 온도는 이 배지 온도와는 조금 격차가 있다, 편차가 있다. 그래서 이 편차의 차이에 따라서 활착기, 발열기로 구분하고요. 외형적인 특성은 우리가 균을 접종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대만식 배지 같은 경우에 대만식을 위주로 설명할게요. 대만식 배지인 경우에 자, 균을 상부에 이렇게 접종하게 됩니다. 상부에 넣으면 이렇게 하얀 균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로 배지 외형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착기에는 균이 첩 위에서부터 이렇게 점점점 하얗게, 그래서 이제 갈색의 배지가 흰색 배지로 바뀌어가는 단계다. 초기 활착기. 그래서 점점점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중반 이후 한 50% 이상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이제 발열기로 넘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이 이제 확 붙어서 발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열기의 특성은 외형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가 넘어가면 30일 넘어가면 이게 왕성하게 되어서 거의 하단까지 전체 배지가 흰색으로 바뀌죠. 바뀐 다음에 외형적으로 또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발열기의 외형적인 특성은 배지가 부풀어 오르는 융기 형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융기. 그래서 매끈하던 배지의 겉표면이 불룩불룩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발열의 반응으로 막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융기, 다음에 융기가 어느 정도 위에서부터 점점점 밑으로, 이것도 위에서 아래로 진행됩니다. 융기 현상도. 그 다음에 이제 수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싸그러져서 전체가 울룩불룩해졌다가 다시 약간 수그러지는 수축 단계. 그래서 우리가 중기 발열기는 열이 많이 나고요. 외형적으로 분명한 유관상 특성이 나타납니다. 흰색 이런 배지가 이렇게 울룩불룩해졌다가 다시 수축했다가 하는 이런 융기 수축 현상들이 중기 발열기의 외형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언급이 됐고요. 이제 세 번째가 후기 갈변기인데요. 자, 요 갈변기는 표고버섯에만 있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톱밥 재배용 배지들은 이런 갈변 현상이 없습니다. 나타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제 발생 작업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특별하게 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변기가 있다 보니까 이 3번 갈변기는 표고버섯에만 있는 특징입니다. 표고버섯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금 표고버섯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후기 갈변기란 뭐냐면, 갈변기란 우리가 이제 갈변기를 이야기할 때는 갈변층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갈변층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갈변층의 역할은 균이 외부의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자외선, 공기, 뭐 여러 가지 외부의 균, 잡균들로부터 자기 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라고 했습니다. 갈변층은 보호막이에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버섯균이 외부 표층을 균막으로 코팅하는, 이 코팅의 그 층의 색깔이 갈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갈변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색으로 도포해서 외부의 그 환경으로부터 자기 균을 보호하는 게 갈변층이다. 그러면 이 후기 갈변기는 이 갈변층이 형성되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후기 갈변기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아마 제가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이 갈변기를 배양기로 넣을 건지 아니면 발생과 생육 단계로 넣을 건지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대만식 배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 생육으로 넣었을 때의 관리 방법과 배양으로 넣었을 때의 관리 방법은 완전히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갈변기를 배양의 단계에 놓고 우리가 접근해서 관리할 건지, 아니면 발생 생육 단계의 단계로 놓고 관리할 건지에 따라서 완전히 포인트가 달라진다. 그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갈변기는 크게 세 단계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갈변기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3-1, 3-2, 3-3 이렇게 해서 갈변기를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걸로 옮겨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변기는 3-1이, 자, 갈변기 3-1, 3-2, 3-3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관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갈변을 시키는 외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변에 관여하는 외부 환경 요인들이 세 가지 어떤 외부 요소에 의해서 이 갈변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잠시 설명했죠. 빛, 공기, 물 이렇게 세 가지가 갈변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 갈변층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 이 첫 번째 단계가 빛 단계입니다. 빛. 그러니까 빛이 이 대지에 주어지게 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균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갈변을 시키려고 하면 빛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까지 끄어서 1번, 2번 단계,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한 30일 정도, 60일, 2달 정도인데요. 뭐 대지의 환경, 그러니까 이 온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요것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요거는 딱 뭐 2달이라고 못 받기는 어려워도 요 진행 과정이 끝나는 시기를 대충 기준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윤기 수축이 끝나서 이 갈변수가 나와서 상부가 약간 갈색으로 시작되는 시기, 요 시기를 우리가 이제 갈변기의 시작이라고 봤을 때, 요때까지 중요한 그 재배사 내의 관리에서는 요 위에 부분은 안배양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1번, 2번 활착기와 발열기에는 빛을 굳이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재배사를 어둡게 차광막도 다 치고 불도 꺼주고 해서 관리를 하지만, 요 단계부터 갈변기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왜? 갈변에 관여하는 요소 중에 첫 번째 관여하는 요소가 빛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갈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부터는 면배양이죠. 배양의 차이를 이렇게 극명하게 가르는 게 이제 우리 발열기와 갈변기.
요 시기에 이제 우리가 삐틀 주고 안 주고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삐틀 비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차광막에 이제 좀 열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내부에 인공 조명이 있으면 인공 조명도 켜주고 그렇게 해서 면배양을 요 시기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이제 2달 정도 지나서 면배양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특징, 외형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나서 우리가 갈변을 시작하면 되는데 어쨌든 빛에 의해서 배지는 바깥층이 갈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갈변이 시작되면 위에서부터 갈변이 아래쪽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갈색 표피가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눈으로 확인되겠죠. 그래서 일단 빛에 의해서 1차 갈변을 시킵니다. 1차 갈변. 1차 갈변은 빛, 외부적인 자극, 빛에 의해서 주고요. 그래서 빛이 어느 정도 가면 외부가 이제 도포되기 시작하는데요. 요 첫 번째 단계까지가 보통 한 90일에서 120일. 한 3달에서 3, 4개월 보시면 됩니다. 3, 4개월 정도. 빛에 의해서 그 갈변이 진행되는 단계를 보통 한 3,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표고 톱밥 재배는 대만식, 중국식, 일본식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우리가 대만식만 좀 독특해서 이 2번, 3번 단계가 좀 중요하고요. 실제 중국식과 일본식은 요 단계에서 배양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식은 요까지 해서 1차 갈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충격, 발생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 대만식 배지는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그 버섯을 발생시켜서 관리하는 포인트가 다르다 보니까 대만식은 요때 충격을 100%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2번 중국식과 3번 일본식은 요 단계의 배양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식과 일본식은 요 단계가 지나면 바로 충격 작업이 들어가죠. 그래서 3달 아니면 4달이 되면 배양이 완성되기 때문에 중국식, 일본식은 그때부터 발생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만식은 요 단계가 100% 그 배양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버섯을 발생시키는 부위의 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식과 일본식의 이제 차이 때문에 그런데 발생시키는 부위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대만식을 이용하는 재배 농가들은 대부분 이 상면 재배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상면. 그에 반해서 중국식과 일본식은 전면 재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버섯이 발생시키는 전면 재배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상면 재배법을 채택하는 대만식에서 제일 중요한 공정은 요 2번과 3번 단계에 있습니다. 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자, 지금 그 텃밭 재배법의 표고는 제일 우리가 부하가, 일의 공정상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게 속가주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버섯을 발생시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충격을 주게 되면 버섯은 발생이 됩니다만은 그 발생된 버섯을 이제 품질 좋게 키우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버섯을 배지에 달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개수만큼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도태시키는 걸 속가주기라고 하는데, 이 속가주기를 속가죽으로 해야 품질 좋은 버섯을 내가 원하는 만큼 수확할 수 있거든요. 품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몇 개의 버섯을 달아서 얼만큼 품질 좋게 키울 거냐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그 상면재배법에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게 버섯을 너무 많이 발생시켜서는 일이 많아져요. 속가주기 작업이 많아진다. 우리가 반대로 중국식은 어쨌든 전면을 다 비닐을 까서 전체적으로 버섯을 발생시키다 보니까 실제 버섯 발생량이 어느 정도 많아도 많은 버섯을 달 수 있습니다. 왜? 단위 면적이 늘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을 달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식에 10개를 단다면 우리가 대만식에는 한 3개 정도밖에 안 달거든요. 버섯을.
그러니까 품질 좋게 키우기 위해서는 전체 면적당 우리가 달 수 있는 발생시킬 수 있는 버섯의 개수를 그 정도로 보고 우리가 키웁니다. 그러면 중국식 같은 경우는 많은 버섯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발생량을 조금 높이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이 대만식은 그와 정반대예요. 작은 양을 일정한 기간, 긴 기간 동안 수확하는 게 대만식의 주 포인트 목적입니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식과 대만식은 완전히 여기서 차이가 나요. 재배 기법에서. 그래서 요 단계에서 지금 완전히 대만식과 중국식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배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대만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 방법을 잘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번 방법이 뭐냐면 그 관여 외부에서 이제 갈변을 관여하는 요소가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라고 그랬어요. 공기와 접촉이 나면 이것도 갈변이 촉진되거든요. 갈변이 이루어지거든요. 공기 중에서 산소가 산화작용을 시키고 있는. 그래서 이제 공기에서 산소에 의해서도 갈변이 일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기가 접하려고 하면 이때까지는 밀폐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돼지가 이렇게 쌓여서 손막이로 막아져 있고 다 노출되어 있는 부위가 없거든요. 근데 요 단계에서 우리가 공기를 이 돼지에 접촉시키려고 하면 일부를 개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하는 작업이 개봉 작업이라고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을 때 개봉 작업을 요때 합니다. 요때 진행이 되죠. 그래서 개봉을 하게 되면 공기가 접촉이 되는데 대만식은 요 위에 상부만 까거든요. 상부. 요 어깨에서부터 한 1cm 정도 부위를 요렇게 도려내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려봤겠지만 요렇게 뚜껑이 있으면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뚜껑이 요 부분이 비어져 있는 돼지가 노출되어 있는 요렇게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시기에 이제 개봉 작업을 하죠. 서너 달이 지나면 개봉 작업을 곧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봉을 하는 이유는 자, 개봉을 하게 되면 개봉부터는 버섯이 발생이 됩니다. 왜? 개봉 작업 자체가 일종의 우리가 충격이에요. 배지로 봐서는 외부적인 자극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개봉을 하게 되면 일부 버섯이 발휘한다고 그랬습니다.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이 개봉을 충격 작업으로 볼 거냐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충격 이후 생육 작업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시기에는 버섯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균 아닌 버섯이 좋아하는 상태의 온도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육 온도는 배양 온도보다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춘추, 봄, 가을에 잘 자라는 표고 같은 경우는 한 15도 내외죠. 플러스 마이너스 15도 내외가 저온이에요, 저온. 여름 버섯은 한 20도 내외, 겨울 버섯은 한 10도. 이렇게 해서 실제 우리가 자라는 온도는 배양 온도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됩니다. 생육 온도. 그러니까 버섯 자체가 좋아하는 온도는 실제 배양 온도보다는 낮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봉을 하고 난 뒤에 이 단계를 충격 생육 단계로 볼 것 같으면 이때부터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낮은 온도 15도 정도까지 내려서 관리를 해야 이 버섯이 잘 자라겠죠. 버섯한테 유리하겠죠. 이제 영상을 좀 참고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진행했던 영상에도 보면 배양과 생육에 대한 극명한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언급한 영상이 있는데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배양과 생육은 어떤 균에 포인트를 줄 거냐 아니면 발생한 버섯에 포인트를 줄 거냐에 따라서 재배사 환경을 달리 관리하셔야 돼요. 똑같은 버섯이라도.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인데 우리가 이제 갈변기의 3-1번까지는 배양에 지금까지 포커스를 두고 관리를 했었어요. 25도 내외로. 근데 개봉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충격 이후에 충격을 주면 버섯이 나오니까 버섯이 나오는 생육 환경으로 관리할 것 같으면 이때부터 온도를 확 떨어야 됩니다. 떨어야 되는데 대만식 배지는 아직 3-2와 3-3은 충격 생육 단계로 보지 않습니다. 배양 단계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온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리지 않고 관리를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대만식 배지는
우리가 개봉을 하더라도 온도를 25도 부근, 20도 이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면 제대로 충격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버섯이 대량으로 발생돼요. 실제 우리가 이 시기를 버섯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온도를 충격을 줘서 온도를 확 떨어뜨리는 게 맞지만 대만식은 이때 우리가 배지가 완성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목적이 상면으로만 버섯을 발생시키려고 하면 측면으로는 버섯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단계는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단계에서는 위나 옆이나 그 갈변층이 얇아서 어떤 조그마한 충격에도 버섯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3-1까지 진행한 상태에서는 충격 주면 버섯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최소화시켜야 돼요. 충격을. 그래야 될 수 있으면 버섯이 작게 나오거든요. 왜? 대만식은 버섯을 처음부터 많이 발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적당히 발생시켜서 그 영양분을 길게 오랫동안 가져가서 긴 기간 동안 수확을 하는 게 대만식 배지의 목표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정상적으로 발생을 시작시키면 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대만식은 버섯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를 뭐 7주기에서 10주기 길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굉장히 길죠. 그렇다 보니까 작게 해서 많은 수,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가서 똑같은 양의 버섯을 수확하게 되는 건데 중국식과 대만식은 여기서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 나죠. 중국식은 한 번에 팍 해서 많은 수를 짧은 기간에 수확해서 빨리 회전을 시키는 게 중국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포인트가 중국식은 요 시점부터는 우리가 충격 생육 단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대만식 배지는 요 단계에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충격 주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것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개봉을 하게 되면 버섯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제 속가주기를 해야 되겠죠. 속가주기 해서 버섯을 수확을 해야 돼요. 1차적으로. 그래서 개봉하면 버섯이 발생됩니다. 발생되는데 이 발생은 우리가 본격적인 버섯을 생육하기 위한 조건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직 배양의 후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온도를 버섯이 좋아하는 상태로까지는 낮추지 않습니다. 20도 부근에서 관리하면서 배지의 몸을 만드는 후기 완성 단계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섯은 발생하지만 이 버섯을 위해서 키우는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요 시기 지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충격 주기 전 3-2와 3-3 단계에서 발생되는 버섯에서 따는 작업을 우리가 공작업이라고 하죠. 영작업. 없던 작업.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 공짜로 얻는 버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을.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버섯이 나오지만 3-2와 3-3 단계에서 버섯이 나오지만 이 단계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버섯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환경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직 완성 안 된 배지를 몸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 단계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온도는 20도 이상 배양하고 같은 상태. 이 상태에도 배양이라고 보십니다. 배양 환경하고 비슷한 동일한 환경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게 대만식 배지의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개봉하면 공기가 들어가서 공기에 의해서 일부 갈변이 진행된다. 그 다음에 개봉을 하게 되면 버섯은 발생된다. 그러면 이 발생되는 버섯은 이제 우리가 생육의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육 단계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발생된 버섯 중에 일부만 남기고 속가주기를 한다. 가령 배지의 상면이 요만할 때 버섯이 막 이렇게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생했다. 그럼 이거 다를 키워내지는 않는다 그랬죠. 대만식 배지는 여기서 일부 면적 대비해서 그 품질이 좋아지는 정도의 개수만 달아야 돼요. 한 3개 내지 4개. 그래서 이렇게 달렸다면 어떤 것은 도태시켜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거를 살려야 되겠다. 요거를 살려야 되겠다면 이 주변에 이것이 컸을 때, 예를 들어서 다 자랐을 때의 그 각 크기를 감안해서 이렇게 간섭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살리는 거죠. 요것도 컸을 때 방해가 될 만한 부위에 있는 것들은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살리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제거하고, 뭐 요것도 살리면 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일단은 간섭을 받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나머지 그 발생된 돼지들은 도태를 속가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봉하게 되면 버섯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발생되었더라도 우리가 본격적인 버섯을 수확하는 본수확이 아니다 보니까 공작업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세우시고, 배지를 아직까지 완성시키는 단계다, 못 만드는 단계다, 그러니까 갈변층을 좀 더 두텁게 하는 단계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단계부터는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느냐, 이 표면에 이거 노출된 표면에 그 습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공기 중의 상계 습도에 따라서 배지에 있는 수분이 뺏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유지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배산의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건조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배지에 있는 습도가 날아가죠. 증발하겠죠. 그러나 습도가 높게 되면 유지가 되겠죠. 그거가 포인트인데, 그래서 우리가 개봉을 하게 되면 이 노출된 부위의 배지가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적당히 수분을 공급하셔야 돼요. 수분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 수분이 공급되면서 마지막 3-3 갈변의 완성은 물이에요. 물. 수분에 의해서 이제 갈변이 완성이 되는데, 요 마지막 물을 가지고 이제 갈변층을 어떻게 완성시키느냐 하면, 대만식 배지는 측면은 그 발생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측면으로는 버섯을 안 따겠다는 거예요. 발생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면으로는 버섯도 발생 안 시키고 버섯도 안 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측면의 갈변층이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버섯균이 이 두꺼운 갈변층을 뚫고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세 번째 3-3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두껍게 만들어서 측면으로는 버섯이 아예 못 나오게끔 하는 게 우리가 세 번째 갈변 촉진 작업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갈변 촉진 작업. 3-3이 갈변 촉진 작업. 갈변 촉진 작업은 뭐냐? 물에 의해서 갈변층을 두껍게 하는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두꺼워지느냐 하면, 물이 한번 묻었다가 마르는 과정에서 갈변층이 두꺼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세 번째 물에 의해서 갈변을 진행시키는 갈변 촉진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자, 갈변 촉진 작업을 그걸 한 번 더 이야기해요. 3-3입니다. 3-3. 갈변기에 물을 이용해서 갈변을 촉진하는 게 이제 갈변 촉진 작업인데,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면, 갈변 촉진 작업은 보통 뭐 한 3회 정도, 3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느냐 하면, 자, 전체 기간은 한 15일 보시면 됩니다. 15일 기준해서, 자, 이 시점에 물을 줍니다. 관수. 자, 물을 주게 되면, 자, 우리가 배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러면 위에서 간수를 하게 되면 비 오듯이 물을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물 묻고, 요 비닐과 배지 사이 틈, 우리 잘랐기 때문에 요 틈이 있어요. 틈으로 물이 스며들겠죠. 그래서 여기도 물이 차겠죠. 1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물을 줘서 관수를 하는데, 진행은 첫 단계 1일차에 물을 줘요. 물을 주면 전체가 물이 여기 비닐과 배지 사이에도 물이 찰 만큼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줘야 되는데, 어쨌든 충분히 물을 주면 요 비닐과 배지 사이에도 물이 다 차겠죠. 측면에서 다 차고 위에도 물이 막 붙겠죠. 요 상태에서 물을 보통 주는 시간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 갈변 촉진은 한 3회 진행하는데 요 강도를 점점 늘려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회차일 때는 한 2시간에서 4시간 좀 짧게 줘요. 왜? 이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충격의 강도가 커져서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적당히 나오냐는 거예요. 이거는 버섯을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물을 주고 말리면서 측면의 갈변축을 두껍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전혀 이제 버섯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관수, 물을 주는 시간을 최소화시킵니다. 이제 충분히 여기 물이 들어갈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서너 시간 정도 물을 재주고요. 그 다음에 2회차가 진행되면 요거보다는 강도를 좀 늘려서 한 뭐 4-5시간 이런 식으로 줘야 돼요. 그 다음에 3회차에는 뭐 한 5-6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요 물을 주는 강도는 조금씩 이렇게 트레이닝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섯을 충격 줘서 발생시키기 전 트레이닝을 시켜서 조금씩 이제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한꺼번에 충격을 많이 주면 처음부터 너무 버섯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격의 강도는 점점 이렇게 높아져서 이제 최종적으로 본 충격될 때는 보통 한 12시간에서 24시간 관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내내 이제 물을 주고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본 충격 가기 전에 예비로 측면의 갈변층을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물이 가야 돼요. 그 갈변층이 두꺼워지려면 물이 갔다가 물이 마르면서 두꺼워진다 했죠. 그래서 물을 한번 줬죠. 1차에. 그 다음에 뒤집어요. 뒤집기 작업을 통해서 여기 속에 있는 물을 다 뺍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전체를 이제 이렇게 뒤집는 거죠. 바구니가 있으면 바구니를 통해서 이렇게 전체를 뒤집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걸 이렇게 바구니를 하나 위에 얹어서 이 붕어빵 틀을 뒤집듯이 180도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지면서 물은 빠지겠죠. 그래서 물을 일정하게 뭐 1-2시간 물을 뺀 다음에 물빼기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복귀시킵니다. 정상적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대충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변 촉진은 물을 줘요. 물이 옆에 측면 다 찼어요. 그럼 뒤집어요. 물을 빼요. 물이 다 빠졌어요. 1-2시간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시키면 이제 측면에는 물이 빠졌죠. 물이 한번 갔다가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간이 나머지 이제 15일까지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첫날 이렇게 하고 이틀째부터 한 보름 정도까지 쭉 말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 기간 동안 말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물을 주고 뒤집기를 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기 때문에 버섯은 이때부터 발생이 되죠. 뭐 한 2-3일차부터 버섯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속가주기를 합니다. 뭐 여기도 나옵니다. 지금은 이 갈변 촉진 작업이 1회차, 2회차, 3회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측면에서도 버섯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갈변층이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칼날을 넣든지 해서 옆에 것도 다 제거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썩어요 나중에. 그래서 옆에까지를 제거해서 버섯을 한번 수확하고 한 보름 지나면 다시 2차 관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시간을 좀 늘렸어. 똑같아요. 뒤집고 물 빼고 복귀하고 15일 정도 유지하고 나머지 3회차에 또 관수하고 요것을 보통 3회 내지 뭐 길게 하는 사람은 4회. 이제 이게 갈변층이 두꺼워서 옆으로 더 이상 버섯이 발생이 제한될 때까지 진행을 하는 건데 보통 3회에서 4회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내 재배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이 갈변 촉진 작업을 몇 회로 할 건지는 정하셔야 돼요. 해보면 옆으로 나오는 양이 현저하게 줄었다. 그러면 이제 원충격을 주면 되는데 일단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득은 뭐냐? 측면을 완전히 두꺼운 갈변축으로 도포해서 옆으로는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요 기간 동안은 말라도 되느냐? 아닙니다. 요 때는 요 상면은 습도 유지를 해야 돼요.
습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단 가습을 하든 아니면 분무를 하든 요 위에는 촉촉함이 유지돼야 됩니다. 여기 마르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마르면 측면 마른 거와 똑같죠. 갈변층이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면은 갈변층을 두껍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첫날 이렇게 뒤집게 하고 난 이튿날째부터는 이 상면은 습도를 유지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가습을 하든 아니면 분무 살포를 하든, 그러니까 안개분무죠. 안개분무해서 옆으로는 물이 안 들어가지만 여기만 습도가 유지되어서 증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요 나머지 기간 동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3회차 정도 진행하게 되면 위로는 계속 아직 촉촉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버섯이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이제 통로를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측면은 두꺼워져서 갈변층이 두꺼워져서 이제 웬만한 충격에는 버섯이 안 나오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대만식 배양의 마지막 갈변 단계의 맨 마지막 단계인 갈변 촉진 작업에서 하는 주 목적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면 이제 본충격을 주는데 본충격도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수 시간만 달라진다. 우리가 이 갈변 촉진 작업하고의 차이점은 관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12시간 반나절 내지 하루 꼬박 물을 줘요. 물을 줘서 주고 난 뒤에 이제 뒤집고 물 빼고. 근데 이때 본충격 줄 때는 온도 하강도 같이 와야 되죠. 온도 하강. 하온도 같이 하셔야 돼요. 본충격 줄 때는 온도도 한 10도에서 15도까지 확 떨어뜨립니다. 왜? 배양 온도가 25도 부분에 있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편차를 5도에서 10도 정도 편차를 주면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온도를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 왜? 요거는 배양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요것이 끝나서 갈변이 마무리되면 본 충격을 줘야 되는데 요때는 관수 시간을 길게 하루 정도 풀로 준다. 그렇게 되면 요 단계가 잘 진행되었으면 측면으로 버섯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가주기 작업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수가 전략되죠. 그러니까 1도 줄이면서 품질 좋은 버섯을 상면으로만 유도하는 게 대만식 배지 재배법의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발생시켜서 생육을 시키면 되는데 우리가 생육 환경이라는 건 버섯의 품종에 따른 생육 적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춘추 봄 가을에 잘 자라는 버섯은 평균 15도 그러니까 15도에서 20도 내에서 잘 자란다 이러면 그 대역의 온도를 맞춰서 버섯 품질을 관리하시면 되는데 특히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 수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습도에. 그래서 습도가 높게 되면 가스의 색깔이 짙어집니다.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판장이나 일반인들이 버섯의 품질에 좀 좋은 품질을 판별하는 기준은 이 가 색깔이 조금 옅은 색깔, 연한 갈색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공판장에서는 상품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짙은 물을 많이 먹은 진한 갈색보다는 약간 옅은 갈색. 이 옅은 갈색이 좀 더 건조하면 나중에는 이제 터지는 화고가 됩니다. 이제 화고는 이제 그 정도가 더 극으로 가서 습도가 더 낮아지면 이제 우리가 이 화고의 원리는 다음에도 한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겨울에 손 트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름에는 손이 안 트잖아요. 여름에는 공기 중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보습이 잘 돼서 안 터요. 근데 겨울은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습도가 없잖아요. 습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까칠까칠하면서 수분이 없다 보니까 터지는 거예요. 손이 갈라지는데 특히 버섯은 표면이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랄 때는 보습 효과 때문에 표피가 안 터져요. 그런데 건조하게 말라 있는 상태에서는 표피가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피 생장을 하면 이 표피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고의 원리는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조할 때 표피가 마른 상태에서
껍데기가 마른 상태에서 부피 생장을 하면 말라진 부위가 터져 나오는 게 이제 화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고를 만들 때는 나중에 이제 극도 이제 저온 상태나 그 다음에 극도 마른 상태, 그러니까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면 보통 이제 화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 사고가 많이 나오는 시즌은 버섯이 발생되었을 때 날씨가 화창하게 건조하면 화고가 많이 나오죠. 근데 버섯이 발생하는 시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화고가 안 나오죠, 전혀. 왜?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화고를 차후에 언급할 일이 있을 때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표고톱밥 재배에서 특히 대만식 그 재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배양 단계의 세 단계 발열 활착기, 발열기, 그 다음에 이제 갈변기인데, 갈변기도 또 세 단계로 나누어서 빛에 의한 갈변, 그 다음에 개봉 후 공기에 의한 갈변, 그 다음에 물에 의한 최종 갈변 촉진, 몇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갈변 촉진은 측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옆으로의 발생을 억제해서 나중에 우리가 속가주기의 공수를 줄이기 위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만식 배지를 채택하는 농가는 그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가족농이나 혼자 내지는 부부지간에 할 때 이 속가주기의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공정상.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일정에 맞는,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부하의 양이라야지 우리가 속가주기를 2, 3일에 걸쳐서 하게 되면 이 속가주기라는 건 그 시기가 있거든요. 버섯은 생육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버섯이 발생하면 보통 뭐 우리 봄, 가을 버섯들은 한 5일에서 뭐 일주일 정도 되면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생육 기간은 일주일 정도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일주일 안에 다 커버린다는 말인데 버섯이 나와서 일주일 안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가주기는 하루나 이틀 만에 빨리 진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이 아닌 상태로 버섯이 나오면, 그러니까 3개가 나와야 될 게 나도 모르게 속가주기를 좀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공수가 모자라서 하루에 다 못했을 때 그 처진 버섯은 이렇게 속가주기가 제대로 안 돼 있겠죠. 그러면 버섯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서로의 간섭을 받아서 이 버섯과 이 버섯의 품질이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영양을 나누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버섯의 그 충실도가 좀 약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갈변 촉진을 잘 진행하고 잘 진행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속가주기의 그 공수를 최소화시켜서 일의 그 부하를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품질 좋은 버섯만 개수를 달아서 좀 유리하게 수확하기 위한 용도가 요 갈변 촉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만식 배지는 특히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충격 주고 생육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온도 저온이 있으니까 저온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시면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중국식 같은 경우에는 요 3-1 단계에서 배양이 끝납니다. 뭐 일본식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식과 일본식은 3-2와 3-3 단계는 거의 거치지 않죠. 그래서 중국식은 개봉하면 바로 버섯을 일축이라고 해서 따버립니다. 따버리고 개봉 버섯을 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 관리 한 달 정도 휴지기를 가진 다음에 2차 버섯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지기 관리는, 주기 관리는 어떻게 하죠? 배양 조건과 같이 하죠. 이거 여러 번 내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좀 올리고 좀 어둡게 해서 이렇게 버섯을 발생시키느라고 에너지를 소모한 균에게 좀 휴식을 가지게 하는 게 요 주기 관리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출력과 생육 주기는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 돼서 반복되는데, 이 대만식 같은 경우 이런 주기를 한 10회까지 됩니다. 이제 잘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중국식과 일본식은 왜 대량으로 한꺼번에 많이 수확하기 때문에 그 한 주기의 수확량이 많아서 전체 주기는 한 3주기에서 끝내요. 길어야 4주기. 그러니까 한 3달 정도에서 이제 전체 공정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격 줘서 해상할 때까지. 그래서 한 3번 정도, 4번 정도만 따고 뻗떡 갈아줘요, 배지를. 그래서 중국식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대형화되어 있는 농장에서 많이 하겠죠. 일손도 많고, 이제 회전을 빨리 해서 매출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식 배지를 많이 쓰죠. 그래서 중국식은 속가주기 작업이 이제 부하가 좀 걸립니다. 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만식은 그 속가주는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3-3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서 측면으로는 버섯이 억제되게 하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이런 그 방식별 특징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격 주는 방법이 대만식과 중국식과 일본식 조금씩 차이 나는데요. 우리 간수법이에요, 간수법.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스프링쿨러를 이용해서 물을 주는 방식으로 충격을 주고요. 중국식은 보통 이제 신공식이라서 그 대바늘처럼 생겨 있는 구멍 뚫린 바늘을 배지에 찔러서 물을 강제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식은 침수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100바트에 물을 받아서 이렇게 배지를 담궈 버리는 방식이죠. 여기 조금씩 차이 나고요. 어쨌든 이 충격을 효과적으로 주고 난 뒤에는 우리가 이제 버섯을 생육하기 위한 생육 단계로 넘어가는데, 생육은 톱밥 재배법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기초 자료에도 보시면 생육은 우리가 그 버섯 품종의 특성표를 잘 이해해서 그 특성표에 맞추어서 키워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온성 품질은 낮게 관리해야 되고, 고온성 품종은 좀 높게 관리해야 되고, 중온성 품종은 그러니까 관리 포인트 저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온 내에서 잘 관리함으로써 이제 버섯이 완성되는데, 이 생육 포인트는 이제 그 온도, 특성표를 잘 이해해서 그 버섯이 좋아하는 온도를 잘 맞추시면 되고, 특히 표고 재배는 우리가 버섯이 발생된 이후에는 관수를 될 수 있으면 안 해서 조금 건조하게 만들어서 그 갓 색깔이나 품질을 좋은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생육 시기에는 보통 이제 관수를 잘 하지 않죠. 관수를 하지 않고 저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생육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이 발생되면 솎아주고 몇 개의 버섯만 발생시켜서 솎아주게 하시면 되고, 주기 관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배양 조건과 비슷하게 관리해서 좀 따뜻하고 어둡게 해서 충분히 휴식을 가진 뒤에 다시 재차 충격될 때는 1번, 2번, 3번 그 방식별로 충격을 줘서 버섯이 발생되면 솎아주게 하고 또 키워내고, 요게 이제 로테이션입니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표고 톱밥 재배법의 전체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우리가 배양 단계와 충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대만식 배지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공정상. 그래서 이 대만식 배지를 포인트로 해서 좀 깊이 있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